제가 좀 서툴. 우선 제가 이 그러니까 liberal arts라는 개념이요. 자유의 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liberal arts라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 이제 liberal arts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라틴 말로 라틴 말로 artes liberales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liberal arts인데 이제 뜻을 풀이하면은 자유인이 하는 예입니다. 자유의 예. 그렇죠? 자유인이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함재봉 교수님 음소거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들리시나요? 네네. 네, 네, 들립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liberal arts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자유인의 예다. 그럼 이제 자유인의 예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인의 예라 그러면 우선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통 liberty, freedom 그러는데 자유나 freedom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냥 막연한 자유는 없습니다. 항상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런데 원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정치에서 말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원래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전통에서 말하는 그 원래의 자유라는 것은 가장 결핍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freedom from want, 영어로 할 때 freedom from want입니다. 결핍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허덕한 게 사실 인류의 뭐 인간의 삶의 대부분이고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이 사실 그 궁핍으로부터의 결핍과 궁핍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보고자 투쟁하는 거고 대부분은 실패하지만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말 놀랍게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결핍과 궁핍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탈피를 해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 본격적인 이제 자유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결핍과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니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잉여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잉여라는 게 서플러스라는 게 있어야지 노동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궁핍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유가 생기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당연히 경제를 이제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경제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경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경제란 것이 무엇이냐? 경제 이제 어원이 그렇습니다. 이코노믹스 할 때에 이코노믹스는 이코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이코스는 이제 하우스홀드 집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믹스는 집안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폴리틱스는 폴리스에서 하는 거. 이코노믹스는 이코스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 말로 아직도 요즘도 그냥 그리스 말로 이코스가 집안, 가게입니다. 하우스홀드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코노믹스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냐? 그거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 산업사회라는 것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사회에서는 그리고 아직도 산업사회가 도래하지 않은 농업 기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 양식, 농업 생산, 노동의 기본 단위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집안 단위로 하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고치고 뭐 농사를 짓고 옷을 해 입고 뭐 이런 모든 일이 이제 집안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그리스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산업사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인간의 경제 생활의 기본적인 장이 집안에서 벗어나서 가게에서 벗어나서
공장으로 가기 시작하고 회사로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요새는 우리는 아예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하는 거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집은 뭔가 경제 활동을 딴 데 가서 하고 와서 여가를 갖고 쉬고 이러는 안식을 취하고 뭐 이러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 사회를 구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업 사회 이전의 모든 사회는 무조건 뭐 그게 무슨 뭐 귀족들이 됐든 뭐 천민들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기본적인 그 생산 단위는 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경제라는 것은 집안에서 하는 일, economics 이제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참 놀라운 해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집안에서 하는 economics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economics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이라는 건 누구나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를 돌리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의식주, 먹고 사는 결핍,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라고 이제 농업경제에서 특히 죽어라고 중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을 한다라는 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 권위, 힘이 있어서 이제 노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바로 그 가부장의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코노믹 액티비티라는 거는 가부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가부장이 권위주의적인 전제적인 권력을 휘둘러서 강제로 노동을 시켜야지만 그것이 이제 그 노동이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가부장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제 뭐 우리말로 가부장제 그러면 이제 무슨 뭐 그 영어로 페이트리아컬리즘 이러지 않습니까? 사회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페이트리아크라는 말이 라틴 말로 파트리아크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리스 말로 아버지를 뜻하는 데스포테즈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는 아버지가 데스포트입니다. 우리가 전제군주 지금 뭐 푸틴 보고 데스포틱하다 그러고 뭐 시진핑 보고 아니면 뭐 김정은이 보고 데스포틱 룰러라 그러고 데스포트라고 전제군주라고 할 때에 그 데스포트란 말은 그리스 말로 그냥 아버지란 뜻입니다. 가부장입니다. 그게 이제 라틴 말로 번역이 돼서 페이트리아크가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가부장제라고 이제 가부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였죠. 아무튼 그러니까는 데스포트가 가부장이 아버지가 식솔들한테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당연히 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이제 개입이 돼 있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이.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식솔들과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경제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일부 가부장들은 데스포트 전제군주들은 잉여를 이제 창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매일 목에 풀칠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노동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잉여가 이제 창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잉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가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레저라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레저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말로 스콜레입니다. 여가가 스콜레입니다. 근데 그 스콜레라는 게 바로 스칼라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는 여가가 있어야지 하는 게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도 강연할 때 어디 가서 그럽니다. 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잣집에서 태어나든지 뭐 다른 저게 있어야지 집에 돈도 없는데 학자 되면 절대 안 된다. 다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옛날에 뭐 버트런 라셀이고 무슨 뭐고 전부 다 굉장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 먹을 걱정 안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귀족 학자들도 많고 그런 거지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학자들 그런 사람들 없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참 그 말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가가 있어야지 학문이 나오는 거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인문학이 이제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여가가 생기고 잉여가 생기면은 더 이상 가부장이 필요 없고 권위주의가 필요 없고 폭력이 필요 없고 그런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 상태가 그 레저, 여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자유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전제주의 폭력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가를 통해 가지고 이 자유의 예, 인문학 이제 가능해지는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상태, 의식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라 이제 여가를 누릴 줄 아는 인간이 나오고 그 여가를 누린 인간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그 자유인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시민이라고도 하고 폴리테스, 시티즌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 그 자유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가부장제가 필요 없고 권위주의가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근데 경제 활동을 잉여 창출을 통해서 여가 창출을 통해서 경제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의 영역으로 왔으니까 자유의 영역으로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상대방을 데스포틱하게 전제군주로서 대할 수가 없고 대등한 자유인으로서 대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평등한 그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평등한 사람들끼리는 누가 누구를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셀프 룰, 자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뭐를 시킬 때에는 폭력을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인문학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자유인들만의 영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가 나오고 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문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 한번 해보면은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이코스, 이코노믹스는 노동의 영역이고 가부장, 데스포트, 페이트라크의 영역이고 권위주의, 전제주의, 데스포티즘의 영역이고 폭력의 영역인데 거기서 어쨌든 이코노믹스를 잘해서 잉여가 창출이 되는 순간 이제 여가 자유가 생기면서 폴리틱스의 영역, 시민의 영역, 평등 자치, 민주 설득의 영역, 인문주의의 영역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여가가 그야말로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정치와 이제 경제의 관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정치, 경제, 그 사회, 제가 네.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시면 경제는 economics, 생존, 이코스의 사적 영역이고 정치라는 것은 politics, 국가, 공화국, 폴리스의 공적 영역이고 이제 중간에 철학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개념인데 자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경제 영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결핍, 궁핍하면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의식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의 영역, 니드의 영역. 그리고 거기서는 개인적인 욕구, 내가 생존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사적 이익이 충족되는 것이고 추구되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생존입니다. 의식주를 확보 생존이죠. 반면에 그것을 해결한 사람들이 잉여 창출을 통해서 여가 창출을 통해서 해결한 사람들이 가서 정치라는 영역에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는 필요한 것을 했으면 정치 영역에 가서는 필요한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데모니아라는 에우데모니아라는 그 철학 행복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좋은 겁니다. 좋은 것. The good. 영어로 말했을 때 the good life. 그러니까 좋은 거를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좋은 것을 한다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 이미 끝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적으로 좋은 거를 해야지 자기 개인이 좋거나 자기가 필요한 거를 추구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 오면은 공동체 영역에 오면은 오히려 사적 이익을 희생해야만 되는 거. 돈이 안 되는 거. 즉 경제가 생존이면은 정치 영역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지고한 이제 가치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극단적인 그 대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란 영역이 좋은 거를 추구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은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저는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전사들의 그 워리어들의 그 세계였었고 서양 사회가 근본적으로 그 전사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같은 데도 지금 보면은 뭐 끊임없이 매 세대마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 가서 죽은 청년들이 그렇게 멋있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그런 청년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죽고 그거를 나라가 기리고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끊임없는 목숨 바침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이게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데서는 다 이런 거가 이게 돼서 되는 건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요새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냥 그 정말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딱 150년 동안 이 아테네가 150년 갔었습니다. 딱 그 소포클레스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근데 그 150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비극, 희극, 서사시, 역사, 철학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극장, 뭐 이 연극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나오는 거고 아직도 모든 것이 뭐 할리우드에서 뭐 무슨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무슨 브로드웨이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읽고 뭐 그런 거를 가서 구경하고 하는 이 모든 기본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150년 사이에 다 만들어 놓고 아직도 거기에서 나왔던 그 기본적인 고전들이 지금도 다른 모든 그 고전들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놀라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필요한 거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좋은 것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그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책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물론 타이거 우즈가 이제 골프를 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제가 골프 치고 있는 사진을 어디서 구해서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타이거 우즈는 골프를 왜 치냐? 뭐 좋아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이거 우즈는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행위로서 경제 활동으로서 지금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그 프로페셔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왜 골프를 치느냐면은 저는 좋아서 치는 겁니다. 저는 골프 칠 때 돈을 벌 수도 없고 벌기는커녕 버립니다. 엄청난 돈을 써야만 됩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는 골프를 칠 때만 되면은 다른 골프 치시는 분들, 뭐 등산 가시는 분들,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일주일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 그러면 힘들어 죽겠지만 죽겠고 못 일어나겠고 그러는데도 주말만 돼 갖고 골프 치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6시 티오프 어디라 그러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아무도 안 깨워도 다 갈고 닦고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1시간 운전하고 가갖고는 하루 종일 땅 파고 나서는 기분 좋다 돈 다 버리고 기분 좋다 그러고 주말 오는 것만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정치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인문적인 영역, 좋은 것을 하는 영역, 그 영역이 뭐냐면은 돈 벌어서 그 여가를 갖고 정말로 내가 좋은 거를 하고 싶은 그 영역이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 뭔가 다른 차원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차원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제 정치 공동체라는 걸 상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란 말이 그 어원이 이제 아무르 그렇죠? 아모레한 사랑하는 거, 사랑해서 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뭐를 좋아서 하는 사람 하는 거를 이제 아마추어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패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라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래서 전제적인 어떤 권력도 통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여가를 창출하지만 잉여를 창출해서 여가를 창출해서 하지만 그래갖고 이제 일단 정치적인 공적인 영역으로 오면은 그 공적인 영역으로 왔는데도 여전히 그 공적인 영역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여건과 뭐 권력이랄까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거 그것이 정치랑 경제라는 두 영역을 헷갈리는 겁니다. 그 영역을 커럽트 시키는 거죠. 코름페레가 이제 헷갈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영역이 겹치는 데가 그게 바로 부패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패라는 거를 그 공인들한테서 부패하면 부정부패를 안 한다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공적인 이익만 추구해야 되는데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것은 경제적인 잉여가 이미 창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여가를 가지고 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청렴결백하라는 거는 저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지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거는 그건 개념상으로도 그거는 틀린 개념입니다. 정치는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로서 밥 벌어먹는 순간 부패는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절대로 뭐죠? 그 선수를 제한을 하고 그러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주들이 자꾸 미국서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고 우리도 뭐 대통령 담임이고 문제 이렇지만은 어디죠? 로드 아일랜드인가? 저 하원 상원도 그걸 선수를 이제 제한을 하는 거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사를까 재선까지밖에 못하게 만들고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자꾸 만들고 그러면서 그 대신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상원은 백만장자 클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치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만이 와서 해야지 그게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진짜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잘 작동하는 경우가 이제 뭐 케네디 가문이라든가 부시 가문이라든가 이제 이런 가문들이 될 수가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을 한 이유도 이제 그런 거죠. 올림픽이라는 게 우리나라 요새는 이제 올림픽이 저는 완전히 이제 부패 타락했다고 하는 거지만 올림픽이라는 거야말로 그 좋아서 하는 선수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또 무슨 옛날에 같은 무슨 실업팀 뭐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남은 시간에 열심히 주말에 또는 저녁 때 가갖고 어디 가서 기량을 갈고 닦아서 그런 사람들끼리 가서 이제 이렇게 좌우를 겨루고 하는 그러니까 순전히 정말 그 경제적인 이권이 아닌 그 서로의 그 실력을 있는 그대로 겨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뭐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갖고 뭐 박인비가 뭐
프로 선수가 가서 올림픽 골드 메달, 금메달 따고 그러면 저는 올림픽 완전히 이제 부패해서 타락해서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무슨 프로 NBA 팀이 가가지고 그 대학 뭐 어디 대학 팀 상대로 해서 이겨갖고 금메달 따고 그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고 물려받았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올림픽 정신 같은 거가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올림픽의 왼쪽에 그게 최초 올림픽 경기였던 스타디온이라고 150m 경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타디온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물론 이 사람들이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다 육상 경기, 오종 경기죠. 달리기, 뭐 창 던지기, 투판 이게 다 전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거기서 시작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아마추어 영역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그 만끽을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정치적인 영역, 인문학의 영역에 가서 우리가 만끽해 보려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그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영역에 가서 순수하게 자기의 실력만 갖고 이제 그 이권이 달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서로가 겨룰 때에 그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하면요. 거기에서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가 인문학에서 우리가 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아레떼라는 그 음악 채널 방송 채널도 있던데 보니까 아레떼라는 엑셀런스 그 그리스 말로는 아레떼고 라틴 말로 virtus virtuosity 할 때 excellence 탁월함 그래서 우리가 virtuoso performance라는 게 그 탁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보면은 축구 게임에 가갖고 뭐 손흥민 요새 저는 손흥민 그 보는 재미에 져가지만은 그 하는 거를 보면 어떻게 특히 축구를 해본 사람은 더 잘 알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바이올린을 켜본 사람은 장용주가 하는 거를 보거나 정경화가 하는 거거나 하는 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탁월함을 느끼는 그거를 공유하는 이러한 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뭐 햄렛을 보러 갔을 때 옛날에는 뭐 로렌스 올리비가 나와서 뭐 햄렛을 연기를 한다라든가 뭐 또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카라얀이 나와서 뭐를 했다라든가 이런 거를 그 장소에 가서 있을 때 아니면 뭐 마라도나가 그 했을 때 내가 뛰었을 때 그때 거기 있었다라든가 하면 그때의 고장 스타디움 그 극장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최고의 경지의 어떤 특정 종목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기에 몰입하는 뭐 타이거 우즈가 지난번에 뭐 몇 년 만에 다시 그 마스터즈 이길 때든가 이런 그 엄청난 순간이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느끼는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탁월성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것을 항상 만들고 만끽하고 하려는 것이 저는 그게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공적 영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극 작품 공연을 보고 희극 작품 공연을 보는 거고 올림픽 경기를 해갖고 최고의 무사들이 나와서 저항을 겨루는 모습을 보는 거고 달리기를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야구하는 거를 보고 축구하는 걸 보고 미술 경기 예술 경연하는 거를 이제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문화생활이라는 거를 하면서 느끼는 거 요새 이제 여가가 생겨서 하기 시작하는 취미생활과 문화생활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제적인 영역에서 여가를 가지고 만드는 또 다른 차원의 삶. 그 삶이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그 사람들이 이제 폴리틱스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걸 이제 리버럴 아츠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도 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이제 그 지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의미의 이제 폴리틱스가 되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적인 영역은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적인 영역, 경제적인 이익을 버릴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잘 취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이제 성공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가부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가부장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잉여를 창출해서 폴리스에 왔을 때는, 폴리스 와서는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도 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자기의 사적인 거를 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사실 가장 사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버리는, 그 대신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숭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묘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전사들을 기리는 거고, 그 참 미국 같은 데서 그걸 특히 이제 잘하는 거죠. 여기 지금 한국전 참전 기념관 사진도 제가 놓고 그랬지만은 300이란 영화에서도 이제 보고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 공적인 영역에 가면 이제 용기, courage라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숭고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정치적인 행위는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 행위는요, 모든 유명한 연설들,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최초의 그 정치적인 연설이라는 그 장례식 funeral oration, 장례식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고, 그 장례식 연설이란 장면이 모든 정치 연설의 그냥 표본이고, 그거는 게티스버그 연설은 100% 그대로 베꼈습니다.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그 페리클레스 연설을 그 틀을 그대로 베끼는 거죠. 유명하게 베낍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나라를 위해, 우리가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러 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이분들의 이 숭고한 희생을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겠냐. 이분들이 이미 이 땅을 숭고하게 했다. 그치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을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런 거를 했고, 이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지키고 했던 이 공동체가 뭐고, 그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그게 페리클레스에서, 링컨에서, 처칠에서, 케네디에서, 마틴 루터 킹에서, 로버트 케네디에서, 레이간에서, 바락 오바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의 가장 숭고한 행위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멋진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는 그 죽은 사람들 기리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할 줄 모릅니다. 정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죽어간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연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고, 근데 우리는 천안함 때도 못하고 아무 때도 못합니다. 미국은 전쟁 때마다 그걸 이제 하고, 그 프랑스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그 책의 부록에 이제 이 사람들의 유명한 연설들을 제가 다 영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해서 또 실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문학은 이제 철학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인문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인문학은요, 행위입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사실 인문학은 행위입니다. 무사들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행위, 다 행위입니다. 수사학도 행위고요, 정치도 행위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고 하는 것이지, 이 사유하고 관조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제 철학이라는 영역이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철학이라는 영역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경제적인 영역이 있고, 그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노동을 해서 잉여 창출을 하고, 그 창출된 잉여를 가지고 여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인문학과 정치 영역이라는 거 만들어서 전혀 다른 공적인 영역의 삶을 좋은 것을 하는, 희생하는, 하여튼 이런 영역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영역을 이제 그 영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정치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었던 거고, 인간 일본 사람들 보고 1980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1980년대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보고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전을 지금 찾아보시면요, 온라인 들어가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직도 이코노믹 애니멀 같은데 뭐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80년대에 한때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비하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썼던 말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왜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게 나쁩니까? 절대 칭찬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닌 이유는 정치적인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영역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희생하고 공적인 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예를 들어서 어 이건 좀 복잡한 딴 얘기로 넘어가는 거겠지만, 중요한 일본 사람들의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1990년에 91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걸프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쳐들어가고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그때 기억나시죠? 뭐 수호츠코프 장군 이런 사람들하고 막 유럽 군대들 불러해갖고 쳐들어가고 이제 그걸 섬멸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들어가려고 그랬죠. 근데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군대를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줬죠. 돈을 뭐 엄청난 돈을 쓰라고, 그 연합군한테,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한테 쓰라고 줬는데, 그랬더니 그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거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얘네들은 자기네 젊은이들 보내서 자기네의 석유와 내추럴 가스를 갖다가 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지네는 사람 하나도 안 말고 돈으로 이거 해결한 놈들이다. 그래갖고 이제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얘기가 더욱 이제 심하게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이권이 아닌 다른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그때 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원조를 줄 때, 그렇죠? 해외 원조를 줄 때 꼭 일본은 자기네의 기업체의 물건들을 사서 쓰도록 그 제3세계에다가 원조를 주는 그런 행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욕을 먹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었던 거는 권모술수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공적인 영역, 인문학의 영역을 잘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뜻에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미국과 정치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넘어가고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냥 철학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학까지는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하고 정치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철학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이 유명한 다비드의 그림을 보시면 다 아시는 그림이지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약을 받고서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뭐 악법도 법이다 그랬던데, 이제 그건 거짓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그거는 옛날에 일제시대인가 30년대 누가 잘못 뭐를 갖다 붙여서 그랬고,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럼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냐? 소크라테스가 왜 사약을 받았냐 하면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거하고 이상한 신들을 신봉하도록 했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 사약을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게 뭐, 이 이상한 신들을 신봉하도록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뭐를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특히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철학자인데, 최초의 철학자가 뭐를 했냐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이상한 신들을 신봉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누가 재판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치라는 영역을 만들어낸 그리스의 시민들이 500명 배심원이 투표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그리고 사실 그, 그 철학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순간이 뭐냐면은 정치가 철학을 죽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걸 최초로 한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한번 그렇게 제가 설정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뭐를 타락시켰고 왜 잘못된 신을 신봉하게 했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은요, 소크라테스, 그렇고 철학이라는 거는 이 플라톤의 공화국 이런 거 읽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저도 참 대학교 때 하여튼 이 공화국 읽느라고 고생했던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괜한 고생했는데 그 책에서는 딱 하나만 읽으면 됩니다. 그 7장 동굴의 우화, Allegory of the Cave, 그거 하나만 읽으면은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legory of Cave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굴의 우화는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하고 아데만투 젊은이들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를 제자인 플라톤이 그걸 이제 받아 적었다고 돼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펠로폰네스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리스가 이제 처음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페리클레스의 영화를 누리면서 멜로스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그리스 아테네가 제국주의적인 다른 그리스 국가들 상대로도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이 일어나서 펠로폰네스 전쟁 2년 차에 페리클레스가 가서 아테네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위해서 그 멋진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 연설을 이제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리클레스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고 아테네가 점점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실제로 몰락을 해갑니다.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날도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또 어디에 모여가지고 뭐죠? 연설 경연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길에 젊은이들하고 모여서 가는 길에 저걸 하는 겁니다. 대화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동물의 우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한테 이래요. 젊은이들한테, 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간이란 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굴 안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맨 안쪽에 여기가 이제 동굴 입구고요. 동굴 입구가 여기 있고, 동굴 맨 안쪽에 안쪽 벽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갖고 벽만 쳐다보게 이렇게 태어났다, 인간이. 그러면 그 인간이 태어나가지고는 그리고 그 뒤에는 횃불이 이렇게 있어서 낮은 벽이 하나 있고 횃불이 있는데, 횃불이 있어서 횃불이 이렇게 어른거리면은 자기 그림자가 앞에 벽에 비치기 때문에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벽에 자기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그림자가 이렇게 어른거리는 거 보고 그게 진짜 현실 세계인 줄을 착각하면서 산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쇠사슬이 풀려가지고 우연히 녹이 나든 데서 풀려갖고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점점 어떻게 돌아가죠, 점점 뒤쪽으로 나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나가갖고 횃불을 지나갖고 동굴 바깥으로 해서 바깥 세상에 나가니까, 나갔더니 거기에는 완전히 빛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는 그림자밖에, 흑백으로밖에 안 보였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이제 총천연색의 실질 세계가 있는 그대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사물을 이제 있는 그대로 트루스를, 그야말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불쌍한 동포들은 어떡하지? 그랬고 저걸 내버려둬? 나 혼자 이걸 즐겨? 안 되지 해서는 그 사람이 도로 들어와 갖고 동료들한테 가서, 여보게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다 그림자야. 진짜는 저 바깥의 세계에 빛의 세계가 있는데 나를 따라가면 내 바깥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여줄게. 그랬더니 어떡한지 아세요? 동굴의 우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그 동료들이 이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바깥 세상 보고 왔더니 이놈이 정신 나갔구나 하면서 때려 죽였다라는 게 동굴의 우화의 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깥 세상을 보고 바깥 세상의 진리를 이 세상에 알리려고 들어와서 알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소크라테스에서 이미 완벽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 거는 가짜고 진짜는 저 바깥에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있고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진짜고 이 현실적인 세계는 형이상학적인 것에 굉장히 불완전한 리플렉션, 반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제 세계관이 되는 거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냐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저 바깥의 세상을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에서도 보면은 뭐 여기 나오는지 여기 나오네요. 산수를 몇 명 공부하고 기하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의문학을 공부하고 변증법을 5년간 배우고 들어가 도시국가를 실제로 운영하고 다 해보다가 보면은 50세가 되면 철인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철인왕이 되면 그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터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공화국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본인도 이걸 못 해봤습니다. 아무도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자기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철인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대신 뭐라 그럽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밖에 아는 게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짜라는 거,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나와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천재가 나와서 이 플라톤주의, 이 형이상학과 이 저 바오로의 서간들, 그러니까 저 어디죠? 유다 지방에서 나오는 그 종교를 둘을 합쳐가지고 이 플라톤주의 틀 속에다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로고스가 이데아가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깥 세상으로 이끌려다가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지만은 부활을 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승천을 하심으로써 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뚫는다. 그러니까 형이상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속세에서 형이상하게 세계로 나가는 그 다리를 놔주는 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 천당의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기독교의 그 신학이 가능해지는 것도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과 철학이라는 것의 차이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그 정치의 영역에서는 비극이고 철학의 영역은 평화, 피스. 정치는 불멸, 이모탈리티. 내 동료들이 나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동상 세워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철학에서는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짓이고 금방 다 허물어지고 시간 지나고 없어질 때 따라서 추구하는 게 영원, 이터니티를 추구하는 거고, 정치의 영역은 행동이고 철학의 영역은 컨템플레이션, 명상이고, 정치의 영역은 공화국이고 철학의 영역은 하나님의 질서인 제국이 되는 거고, 정치의 영역은 시민이 되는 거고 철학의 영역은 철학자나 신학자가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치의 영역에서는 설득과 타협이 돼야 되는 거고, 철학의 영역에서는 grace and justification, 은총과 칭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이제 철학이라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완벽한 어떤 이상 국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는 가능한 것, 달성하는 것의 예술이다라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얘기를 했고, 존 케네트 갤브레스 유명한 경제학자죠. 하버드 경제학자
갈브레이트는 뭐냐면 정치는 가능한 것의 예술이 아니라 처참한 것과 밥맛 떨어지는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의 링컨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인데, 모든 법, 모든 정부, 모든 사회는 양복, 공손함, 우의, 예의의 원칙에 기반한다. 자신의 인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인간의 약점, 허약함, 모자람, 부족한 점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한다면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단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타협을 격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 없는 미국은 없다.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정당 없는 정치는 없다. 타협과 절제 없는 정당은 없다라는 결국은 타협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 정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일단 거기서 그 강연은 마치고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